오늘은 한국인들이 왜 영어 말하기를 너무너무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6년 동안 영어 회화를 가르쳐온 영어 회화 강사인데요. 그런 영어 가르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공통적인 특징들이나 어려움들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 저 또한 영어 학습자였던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국내에서 영어를 다 익혔고 그걸 바탕으로 미국에 인턴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국내에서 배웠던 경험, 그리고 그걸 실제로 현실에서 활용했던 경험들, 그러한 거를 섞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먼저 왜 한국인들은 영어 공부를 너무너무 어려워할까요? 먼저 당연하게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죠. 다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어는 라틴어권이고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둘이 다 너무나 그 언어적으로 뿌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적인 유사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려운 거를 이제 차치하고라도 좀 굉장히 의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토익이라든지 아니면 문법, 단어 막 이런 거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야. 성적이 나오는데 왜 말하기가 안 될까? 그게 굉장히 의아한 포인트라는 거죠. 아니 뭐 문화권이 달라서 뭐 언어권이 달라서 어려울 거면 아예 뭐 단어도 빵점 나오고 그러면 이해라도 가는데, 단어 시험 100점 나오고 문법 시험 100점 나오는데 왜 말하기가 안 되는데, 실제로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문법하고 단어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언어의 재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말하기이고 회화이고 대화잖아요. 소통이잖아요. 그러면 이 소통은 하나의 요리라고 할게요. 요리라고 하면 우리는 그 문법, 단어, 아니면 뭐 듣기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요리로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채소 재료 하나하나에 지금 너무나 집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된장찌개를 할 거면 두부를 썰어가지고 막 이렇게 조미를 해가지고 막 끓여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두부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야. 이 두부라는 걸 막 외우고 있어. 두부. 두부를 막 장을 봐. 계속 장을 봐. 그냥 계속 슈퍼마켓 가서 계속 두부만 사고 있어. 감자만 사고 있어. 집에 감자랑 두부 엄청 많아. 근데 요리할 줄 몰라. 딱 그 상황인 거예요. 회화도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회화도 뭔가 꼭 선생님한테 배운다는 개념을 떠나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정말로 필요하고 익혀가고 깨닫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회화를 배우는 과정은 아예 없고, 단어와 문법 배우고 뭐 읽기 하는 방법 배우고 듣기 방법 배우고 파편화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그렇잖아요. 말하기는 과목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는 단어 안다고 그냥 말하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하기도 따로 이제 총체적인 관점에서 익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말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의 경험을 들어볼게요. 제가 22살까지는 한 번도 해외를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22살 때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는데, 그 이전에는 뭐 일본조차도 여행을 간 적이 없었어요. 아무 해외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한국인 국내파, 순수 국내파 영어를 배우는 입장으로서 열심히 수능 공부를 했죠. 그래서 수능 1등급이 나왔어요. 수능 1등급이 나왔고 저는 영어를 엄청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2살 때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갔는데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낭여행을 간 이제 환승하는 장소에서 그 베이징 공항이었는데, 베이징은 어떻게 보면 뭐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뭐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랑 비슷한 문화권이고, 제가 그렇게 긴장할 필요도 없고 그분들도 영어를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둘 다 외국인 입장인데 가볍게 이렇게 excuse me 하면 되는데 excuse me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몰라서 말 못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excuse me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할 상황이 없었으니까, 살면서
제가 말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걸 말해야 되는 순간에 말이 안 나와서 정말 당황했고, 아, 좀 움츠러드는 느낌을 받았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excuse me도 제대로 말을 딱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안 믿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 이제 영어에 대해서 위축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런 감정이 제가 가르쳐 온 학생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어린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많이 가르치곤 하는데, 특히 성인들이 이런 감정을 많이 가져요. 내가 영어로 말했을 때 창피당할 것 같다. 뭔가 틀린 말을 해서 소통이 잘 안 되고 내가 창피당할 것 같다. 뭔가 잘 영어를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창피당할 것 같다라는 게, 그 두려움이 영어를 가로막는 장벽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심했어요. 저도 내가 뭔가 틀린 말을 했을 때 웃기지 않을까? 좀 창피스럽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유럽 여행을 갔었을 때 그때 내내 한 2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뭐 거의 손짓 발짓 간단한 영어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노르웨이에서 호스텔에 있는데 어떤 한국인 50대 여자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다른 외국인들하고 막 얘기를 엄청 재밌게 잘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그분이 차라리 막 유창한 미국식 영어를 했으면 제가 그냥 저분은 원래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텐데, 엄청 한국식 그 악센트가 세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한국식 악센트가 세다는 거는 한국에서 배우셨다는 건데 어쩜 저렇게 자유롭게 잘하지? 그리고 영어가 심지어 완벽하지 않아. 그러면은 저 자신감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런 이제 제 마음을 설명하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분도 영어를 하나도 못하셨는데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또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린이 도서관을 가면서 이렇게 영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항상 그냥 부딪히는 마음으로 부끄러움 가지지 말고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한테도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영어를 좀 도전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건네게 되었죠. 유럽 여행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그때부터는 부끄러워도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의 영어 말하기 첫 관문을 뚫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토익 400점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수능 1등급 나왔지만 토익을 치니까 400점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유럽 여행을 이제 갔다 와서 그 영어 말하기의 첫 문턱을 넘어보고, 다음에 이제 귀국을 해서도 제가 대학교 교환 학생들한테 계속 영어로 말을 붙이면서 다녔거든요. 계속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너는 everywhere girl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너는 어디를 가나 우리를 만나면 말을 거는 everywhere girl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 진짜 말을 많이 붙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제가 오픽을 쳤는데 처음 저번 오픽이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쳤는데 그게 IH가 나왔어요. IH면 Intermediate High라고 해서 중상급 정도. 바로 그 상급 바로 직전 중상급 정도거든요. 근데 웬만한 이제 어떤 기준을 넘는 그런 영어 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놀랐고 이제 AL을 받고 싶다. AL은 최고점인데 그걸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좀 더 많이 영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계속 영어로 말을 거는 그런 거를 계속 늘려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교환학생들한테 말을 굉장히 많이 걸었거든요. 그렇게 총 1년이 지난 후에는 AL이 되었습니다. 최고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최고점 받은 걸 바탕으로 또 영어 학원에 이렇게 강사직으로 문을 두드려서 한 곳에 합격이 되어서 영어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회화 강사로 일하고 나서는 또 대학 졸업 후에는 이제 미국 인턴십 도전을 해서 미국 인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영어를 지금 힘들어하고 못하는 이유는 영어 말하기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법, 단어 이런 거 정말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재료만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그 말하기라는 요리 자체도 만들어보는 경험이 작게 작게 쌓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요리로 계속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게 좋은 요리를 만드는 게 영어 회화를 잘하는 거라고 비유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미쉐린 셰프가 되는 게 제 영어가 능숙한 그런 개념과 똑같다고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는 미쉐린 셰프가 되겠어 해가지고 슈퍼마켓 가서 감자 100개 사고 두부 100개 사고 그렇게 10년 동안 감자와 두부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요리가 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문법, 단어, 뭐 읽기 따로 파편화해서 그것만 막 공부하고 어느 순간이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잘 말이 나오겠지?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미쉐린 셰프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감자 하나 사고 두부 하나 사고 요리 엉성하게 한번 만들어보고 오늘 밥 먹고 맛없다 버리고 내일 또 감자 사고 두부 사고 요리 조금 더 낫게 만들어보고 좀 먹을만하네 또 그 다음날 사고 조금 더 낫게 만들어보고 이거 이렇게 소금 너무 많이 넣었네 소금 조금 덜 넣어야 되는구나 깨닫고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하다가 미쉐린 셰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말하기도 매일매일의 훈련, 작은 작은 경험 너무너무 필요하고 절대 문법 단어가 안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한 기본이지만 문법 단어, 말하기 같이 다 훈련이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상을 한 영상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떻게 훈련이 들어가면 좋은지 그런 거는 또 따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